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키워드 때도 좀 봤는데요. 최근에 좀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이 언론의 주목을 꽤 받은 장면들이 있거든요. 먼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 국회에서 모습인데요.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왜 이렇게 7배, 5배를 왜 이렇게 확보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 나라들은 확진자 수가 몇 명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백신과 방역 상태와는 연관이 되어 있는 아니 것이지. 잠깐만요. 백신이 치료제가 아닙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확진자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인구수보다 7배를 확보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나라에 가서 물어보셔야죠.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현재 5,600만 명분이면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고, 백신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국민 세금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는 언제 어느 정도의 물량을 계약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남의 나라가 하는 것이 무슨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참고는 합니다. 13차례나 지시를 했는데 밑에서 하나도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겁니까? 안 따르셨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냐고요. 자, 그다음에 의원님. 방역 문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 네. 그러시면 안 자, 되죠.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제가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자, 아니, 질의는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뭘 떠넘깁니까? 떠넘기기는. 국가 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품위를 지키셔야죠. 라는 공공필요에 의해서 집합 제한이나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업종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습니까? 이분이 내고 있는 임대료가 800만 원이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800만 원. 예. 그러니까 그 임대료를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부담해야 되는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 네. 정말 힘든 일이죠. 총리님 눈시울을 붉히셨겠지만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임대료 지원을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습 지난주입니다. 벌써 지났어요. 며칠이. 지금 뭐 영상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그럼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아침에 매일경제의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빈칸 채우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패널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빈칸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옥 교수님하고 최영철 편집원 두 분이 오늘 풀어주셔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목소리 내는 이낙연, 그리고 무슨 정세균, 말 아끼는 이재명. 이거 보니까 이른바 이제 대선 여론조사에서 여권, 여당 주자로 꼽히는 분들이 쭉 올라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근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를 설명하는 무언가가 빠져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영상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 영상을 정세균 총리의 어떤 모습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요 가운데가 정세균 총리를 설명한 부분이에요. 좀처럼 언성 높이지 않던 정세균. 그래서 별명이 미스터 스마일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신사. 뭐 이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보신 모습은 좀 다르죠. 야당 의원의 버럭,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지사 향해서 SNS상에 글을 올렸는데 이게 직격탄이 됐어요. 무슨 이 어떤 지원, 지역 화폐 뭐 이런 관련해서 직격탄을 날렸다. 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모습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요. 과연 어떤 표현이 들어갈까? 최영철 편집위원 또 보겠습니다. 정답을 설명해 주세요. 네, 뭐 존재 부각이라고 저는 썼는데요. 예. 지금까지 정세균 총리는 사실 총리죠. 공무원입니다. 아. 공무원이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도 사실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퇴임 후에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한번 모색해 보겠다 그 말했다가 예. 징계까지 당할 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뭐 말을 자유롭게 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가 힘들었는데 예. 이제는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되지 않았나.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잠수함을 만들어서 그 미국을 향해서 핵미사일을 쏘겠다는데 예. 결국에는 이제 잠수함에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정세균 총리가 이제 본토로 상륙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내보여서 그 본토는 뭡니까 그럼? 결국에는 뭐 청와대로 가는 길을 한번 닦아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같습니다. 이제 나도 있다는 존재감을 이제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지금 지지율이 너무 낮으니까 그 지지율을 이제부터는 끌어올리지 않으면 예. 당내 경선에서조차 명함을 내밀기 힘들거든요. 다행스럽게도 호남의 비슷한 처지의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이낙연 대표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지지율을 내가 한번 받아서 친문과 호남의 지지 세력을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서 내가 바통 터치를 받아서 내가 제대로 된 후보로 한번 올라서 보겠다는 그런 정치적 의지를 지금 뭐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직설적으로 이제 내가 대통령 하겠다는 말씀을 아직 못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곧 3월이나 4월쯤에는 개각을 통해서 총리직을 내던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에 사전에 한번 몸을 한번 풀어보는 것이 아닌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지금 한 자릿수 지지율 가지고는 예. 당내 경선에서조차 세가 모이지 않습니다. 이제 세를 모이기 위해서라도 당내의 세와 자신의 지지자들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는 육지로 올라갈 타입인데 했다. 이렇게 본 것 그럼 같습니다. 지금 방금 영상에서 확인했던 모습은 좀 의도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뭐 앞으로 미래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 부각 정세균 이런 표현이 들어갈 것 같다고 추정을 해주셨습니다. 김종욱 교수는 두 가지를 쓰셨어요. 어떤 겁니까? 정확하게 어떤 걸 선택하신 겁니까? 뭐 저는 버럭하는이라는 건데요. 버럭하는 정세균. 네. 근데 이제 그냥 내용 이제 분발하기 위해서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정세균 총리는 제가 3, 4월 이전에는 대권 경선에 뛰어들기 위해서 그만둘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마 그 가동은 12월부터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서울 지하철역에서부터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나왔었고요. 그 광고 이런 게 나오면서요. 전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좀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야당에게는 버럭. 그러니까 예를 대립각을 세우는 거겠죠. 국민에게는 울컥. 그 자영업자와 관련해서 이제 그 눈물을 아까도 흘렸던 영상이 좀 부분들. 그렇게 나눠졌네요. 네네. 그래서 예. 나름대로 지금부터 대권 행보를 하는 거라 생각이 드는 거고요. 본인이 대권 행보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방역도 잘해야 되지만 경제도 반등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자기 리더십을 삼아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소위 그걸 통해서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거고 또 예.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 친문 진영으로 얘기되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에게도 호소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 리더십을 만들어내는데 저는 야당과 노이즈 마케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하게 되는 거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소위 지금 정 총리의 모습은 3, 4월 이전까지 자기의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하나의 마케팅 대선 마케팅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하지만 또 한 측면의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총리가 가장 많은 소위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방역이나 자영업자들 예.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예를 들면 대선 마케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다양한 정보들과 실질적으로 살아가 있는 내용들을 듣는 과정에서 아마 국회에서 자영업자들 얘기를 듣게 되면 그 순간 제가 볼 때 누가 보든 제가 볼 때 본인도 울컥할 수 분명히 있는 예. 거겠죠. 하지만 지금 보이는 모습들은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저희 총리로서의 본연의 임무뿐만 아니라 대선 마케팅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결합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버럭, 울컥 이 두 가지가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정세균 총리가 여권 내에 새로운 대선 주자로 부각될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 너무 낮잖아요. 네네. 근데 향후에 좀 뭔가 주목을 받고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높지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 민주당 내부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높은 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양2로 대변되는 양강 구도가 깨졌을 때 그 깨지는 균열의 틈을 통해서 지지층 이동이 발생했을 때 그 지지층 이동을 갖다 본인이 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기반들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도 지금부터 3월 달까지 제가 볼 때 열심히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총리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겠죠. 예. 총리직을 수행하되 그것들의 리더십 방향들을 바꾸는 지금 과도기적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여기 보면 사진을 일부러 이렇게 썼나요? 여기 보면 아까 양2라 그러셨죠? 양2가 양쪽에 있고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만약에 어떤 균열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뭔가 부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고 지금 김종욱 교수께서도 그렇게 좀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분께서 한 분은 존재부각 정세균, 한 분은 걸어주세요. 아직 정답 확인 안 됐습니다. 버럭하는 정세균 이렇게 추정해 주셨는데 그럼 과연 정답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터프해진 정세균. 굉장히 좀 정답이 허무한데요, 조금. 그러니까 최영철 편집위원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셨고 김종욱 교수께서는 조금 접근하셨어요. 버럭하는, 터프해진. 약간 비슷한데 아무튼 최근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낙연 대표와 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가 공개가 됩니다. 오전 10시입니다. 지금 뭐 생중계도 예정돼 있고요. 문 대통령 국정 키워드는 일상 회복. 그런데요. 지금 관심을 끄는 거는 사면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사면 주장을 꺼냈잖아요. 그런데 사면 언급은 없을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 만약에 신년사에 사면 얘기가 안 나와요. 없어요, 전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겠습니다. 신년사 무슨 내용 담길까? 여기 보면 뭐 비핵화, 뭐 대북 메시지, 뭐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뭐 이런 거는 지금까지 많이 얘기가 되고서 아마 있을 것이다. 그러고 개강 얘기가 또 있을까? 이것도 관심사인데 가장 관심사는 이 사면 얘기거든요. 이거는 앞선 기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낙연 대표 얘기가 있잖아요. 목소리 내는 이낙연. 그중에는 하나는 사면론이었어요. 사면론 목소리 냈거든요. 그리고 아래로 갑니다. 민감한 현안에 신중하던 이낙연. 선제적 어젠다 띄우기로 존재감. 그렇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사면론이 선제적 어젠다거든요. 그런데 오늘 만약에 신년사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얘기와 관련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자, 그럼요. 벌써 며칠 지났는데요. 이낙연 대표의 사면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난을 극복하려면 국민의 힘이 모아져야 하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 갈라진 국민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인가, 이게 큰 숙제입니다. 그런 큰 틀에서의 저의 고민, 충정의 일부로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교감은 없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총리로 일할 때부터 대통령님의 생각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이렇게 짐작해 온 편이니까요. 자, 저렇게 사면론 얘기를 이제 여러 차례 그리고 기자들 질문할 때 뭐 여러 가지 당내 반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걸 강조했어요, 지금까지요. 자, 윤경호 의원님. 그런데 오늘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얘기를 만약에 안 한다. 일단 언론들은 오늘 안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게 14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확정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확정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얘기하면 그 뒤에. 그러면 맞는 거죠.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고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데 예. 대법원이 지금 재상고심이지만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면을 얘기한다? 그건 사법 체계를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짓이라고 비난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오늘 이제 신년 인사회 하고요. 예.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와 기자회견을 중순 이전에 하겠다 그랬으니까 예. 아마 뭐 다음 주 이내로 기자회견 하지 않겠습니까? 이달 중으로 뭐 하지 않겠습니까? 예. 신년 인사 기자회견 때 질문이 나오면 그에 대한 답변으로 그때 뭔가 얘기할 가능성이 그때 있다. 하겠죠. 사면 얘기는. 그건 뭐 오늘 신년사에 얘기가 안 나온다고 해서 저는 이낙연 대표가 완전히 뭉개져 버렸다. 이거 절대 일단 아니라고. 기다려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신년 회견 때는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전 그래서 오늘 사면이나 개각 얘기는 일체 나오지 없을 않는다. 것이다.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아. 대통령이 개각을 하면서도 내가 언제 어느 예. 장관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예고하고 합니까? 그건 인사권자가 할 일은 아니니까 오늘은 오로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예. 일상으로 회복이라는 뭐 키워드라는데 그거와 함께 경제 어떻게 회복시키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통합을 얘기하겠죠. 그 얘기는 지난번 신년 인사회 때 이미 예. 세 단어 꺼내놨지 않습니까? 그 세 단어에 저는 조금 확장판이 오늘 신년사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찬 변호사께서는 야당 관점에서 보시기에 오늘 사면 얘기 이제 윤경호 의원께서 아직까지 이 확정 판결도 안 나왔으니까 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최소한 통합 뭐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통합기조 국정운영 방향을 통합기조로 강존하시겠죠. 그 사면에 대해서는 저는 이낙연 대표가 그 정치적 전략 차원에서 보더라도 예. 상당히 잘 그 문제제기 잘했다고 봅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사면이란 것이 대통령의 결단인데 대통령께서 사실은 임기 내에 하시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여권에서 주장해온 한명숙 총리 등 또 연관돼 있고 하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서는 사면에 대해서 내심 아마 마음은 두고 계실 걸로 전 예상을 하고 있고 이낙연 대표가 그것을 읽었든지 아니면 교감을 했든지 어쨌든 뭔가 단초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보궐선거에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보궐선거의 안철수 후보의 견제 차원에서도 상당히 유효한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유효한 정치적 전략 차원으로서 좀 좋은 문제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이제 대통령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 추후에 여야 합의를 해 와라라는 식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사면에 대해서. 예, 국민적 공감대를 이제 뛰어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를 해 와라라고 말씀을 하실 거고 영수회담 차원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건데 야당 내에서는 또 약간의 또 시끄러움이 있겠죠. 그러겠네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저는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낸 어떤 그 재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철 편집위원께서는 청와대도 좀 취재를 하시잖아요. 오늘 대통령 신년사 중에서 가장 방점은 어디 있을 거로 지금 취재가 됩니까 지금?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해서 예. 새로운 그 대한민국을 새롭게 창조해서 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주제가 될 겁니다. 코로나19에서 지금 벗어날 수 있는 국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그것은 그것이고 두 번째는 역시 통합은 말씀하실 겁니다. 지난 신년 SNS 메시지에서도 예. 모두의 손을 잡고 걸어가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둘로 쪼개진 이 나라를 제대로 통합시켜서 정치의 역할이 통합이거든요. 갈등을 중재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단합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인데 그 정치의 역할을 올해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뭐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씀하실 겁니다. 지금 뭐 사면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기에는 좀 신년사는 좀 뭐 두리뭉실한 얘기만 하는 것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로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뭔가 이렇게 원칙적인 약간 큰 그림의 얘기 정도만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전망이었습니다.